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오늘 여론데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들여다볼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발언들이 일파만파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적을 하기도 해서 이 내용도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집중 코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즐거운 월요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아무튼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거두절미하고 만나볼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에서는 신문에서 마땅히 다뤄야 될 내용들 다뤄보기도 합니다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만한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면으로 선정한 내용은 바로 요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무지개색 물결이 좀 보이시죠? 바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매년 열렸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3년 만에 열렸다고 하고요. 물론 또 이제 이런 축제가 열리면 아직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관련된 그런 이견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퀴어 축제 반대한다. 이제 이런 반대 집회가 있고 왼쪽은 이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건 이제 서울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 축제와 관련된 기획 보도인데 서울신문의 이근아 기자가 실제로 1인 시위 팻말을 들고 해봤는데 뭐 본인에게 혐오성 발언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시민들의 손가락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44일간 견뎌왔던 어떤 혐오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서울신문을 보라고 제가 가져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보도 있었던 3년 만에 돌아온 퀴어 축제의 이모저모들 나와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결국에 이제 공존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도 한데 여기 실제로 미 대사도 동성 연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요. 지지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반대 집회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 대사가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냐 이런 발언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배철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너무 솔직해서 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흔쾌히 네. 혹은 전폭적으로 뭐 수용이죠.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지만 그거는 아까 뭐 다르게도 했지만 우리 그 헌법 가치 어제 제헌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헌법 가치도 보편적 누구든지 뭐 출신 뭐 성분 뭐 성별로 이렇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헌법 가치에서도 분명히 좀 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걸 사회에서 뭐 일각에서 특히 이제 종교계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인정 혹은 다양성 차원에서 볼 문제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인정 수용 이제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죠. 경험이요? 경험이 저는 한 30여 년 전쯤에 예. 30여 년 전쯤에 이미 이 동성애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얼마나 소수자였겠어요. 30년 전이면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겠죠.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행사를 가봤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를 갔더니 제 바로 옆에 있는 남성이 뭐냐 하면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네. 어머나 이래서 저는 뭐 강호동 같은 남자가 옆에 서 있는데 어머나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네. 그 말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범죄를 저진 것도 아니에요. 절도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우리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안강요. 지금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를 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잖아요. 네. 저는 안 강요와 충 이해가 중요하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그냥 선입견인 거죠. 종교적으로. 이게 뭐야?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이따위 집단이 있어? 그냥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서로 다른 문화, 미국 대사가 했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거냐, 무작정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두 글자를 새기면 됩니다. 공존과 상생입니다. 공존과 상생.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뭐고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은 뭐냐.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 후대의 자손이 동성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살아서 쫓아가서 말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저는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문을 좀 열 때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의 잣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갑론을박이 뜨거울 텐데 네. 네티즌들은 이제 퀴어 축제에 좀 열릴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의견이 아직은 더 많겠죠. 어떻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들이 훨씬 많은데 네네. 우선 어제 그 축제하면서 그 남녀의 성기를 표현한 과자를 네. 막 가지고 축제 퍼레이드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녀들 보기에 참 부끄러웠다 이런 네.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뭐 동성애자와 싸운 적 없다. 뭐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힐난하지도 않는다. 다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인식들을 그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바꾸는 걸 반대한다. 예. 또 왜 퀴어 축제를 보고만 있어야 되나 참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예, 역시 뭐 매년 같은 의견인데요. 뭐 물론 시위가 아니라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에서 어떤 소재를 갖고 본인들끼리 이제 즐기는가와 혹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 축제에 와서 참여를 할 때 가족들이 와서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좀 다른 문제라서 구분해 볼 필요도 있고 이제 실제 그런 뭐랄까요 그 표현의 강도라든지 그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그렇죠. 좀 하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퀴어 축제 잠깐 저희가 다뤄봤고요. 오늘의 일면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소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테라와 진로이즈백 이제 이거를 테슬라라고 이제 부르죠. 우리 소장님께서도 혹시 즐겨 드시는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 앞에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대량 해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량 해고에 5억 7,800만 원 손배소가 걸려 있는데요. 경향신문의 전국면, 신면입니다. 아주 작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뭐 나는 테슬라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매 운동이 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막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기사 이건 좀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국민일보에 보던데요. 비투족의 못 갚은 빚을 결국에 전 국민이 떠안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정부, 금융당국, 사법당국이 빚 탕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코인, 주식 등의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개인 회생을 만약에 신청하면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한번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정부 차원에서 비투족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불편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는 또 두 가지 측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지지율 국정평가가 떨어지면 특히 30대 겨냥한 정책 아니냐. 예. 사실 그런 젊은 의구심, 사람들이 예. 특히 이제 2030 특히 30층에서 이제 코인 주식하면서 그 아니냐라는 그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 지적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거든요. 네, 네. 개인 책임을 그러니까 물론 기업하고는 또 다르죠. 기업이 활동하다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약간 공익적 성격하고 공공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그런 정부가 나서서 진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그래서 저거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 책임을 그렇게 해주면 그럼 나머지 선의했던 피해자들 그렇죠. 또 주식 투자하지 않고 다르게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대면업종 이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똑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 그런 측면에서 저런 결정 혹은 저런 시도는 거의 부적절하다. 그리고 옳지 않다.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첨언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취지는 좀 이해할 수 취지는 있는데 이해하죠.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아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를 말씀 주셨는데 하나가 선의, 또 하나는 책임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선의라는 것은 충분히 공적인 또는 공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떤 필수적인 의식주를 위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 또 필요했다. 그런 경우에는 탕감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선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든 본인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위한 투자에 연끌 비투를 했다. 예. 그것은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당장 갚지는 못했지만 네. 어떤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봉사라든지 또는 또 희생이라든지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노역의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이게 사회적 형평성, 두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냥 두리뭉술하게 만들어서는 그럼 나도 그냥 안 되면 뭐 파산이지 뭐 안 되면 말고 네. 안 되면 그냥 뭐 배 째라. 네. BJR이 되거든요. BJR? 배 째라.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땀 흘리는 우리 최민희 기자님처럼 대구에서 그 말씀 드려야 돼.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예. 스펙스를 5천만 명이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내용과 깊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런 이 탕감 프로그램이 굉장히 선의와 책임을 키워드로 정교하게 꾸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바닥 민심을 좀 짧게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기자.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보통 기사에 많아야 한 1,000개, 1,200개인데 비투족 기사에는 한 2,000개가 넘는 정도로 엄청난 민심들이 화가 나 있고 예, 예. 우선 민심 전에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예. 영혼을 끌어서 투자했으니까 네. 그 빚은 영혼을 모아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장난치나 네, 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 바보 만드는 차별법이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한 20년간 중소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한 1억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지금 그 1억 대출한 것도 뭐 원금 한 절반밖에 못 갚고 네. 이제 이자만 겨우 내고 있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좀 많이 화가 나 계십니다. 예. 최 기자님 저기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 뭐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10만 원 정도는. 아무튼 우리 알겠어요. 최민우 기자의 드립이 늘고 있습니다. 안 갚아도 되니까. 배 소장님 네. 덕분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이제 그 비투족의 빚탕감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는가 이제 요거 잠깐 만나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이 기사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심각합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지금 수도권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전국 각지로 이제 다들 인파가 퍼지다 보니까 코로나의 급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아무튼 마스크 항상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물론 거리두기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뭐 격상이 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휴가를 가실 때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너무 밀집된 지역은 그래도 조금 회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동아일보의 기사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너 이슈 집중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난리예요.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많이 이제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 공무원 합격은 아니다. 권성동이다. 이제 이런 조롱 섞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꽂아넣기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꽂아넣기가 왜 문제냐는 윤 정권이라는 비판 섞인 기사가 한겨레 보도로 나와 있고요. 바로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우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도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반응을 지난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모양이지요. 아빠와 또 아들은 별개다. 그러면 또 전 정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해명이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다음 기사요. 한겨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사례. 그동안에 이제 순차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이원모 인사부서관 부인의 그 문제, 그리고 최아무개 선임행정관, 윤 대통령 외가 육촌, 황아무개 행정관, 윤 대통령 지인 아들, 안아무개 행정요원, 여기 이제 관뒀죠. 극우 유튜버 안정권 대표 누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아무개 행정요원, 윤 대통령 권성동 지인의 아들. 이제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상세하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지점을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경향신문은 조금 따갑게 이건 집권 여당 리스크가 된 원톱, 즉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불안하다. 한국일보 100일 평가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 내용을 수습한 거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리더십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영남일보의 보도 국정조사를 하자, 즉 강제 북송이나 여러 이제 여당이 제기했던 문제 국정조사 받을 테니까 사적 채용 함께 국정조사 하자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잠시 뒤에는 지지도 여론조사 관련돼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지지도에 안 좋은 영향을 그동안 끼쳐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 국정평가가 32%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이유, 부정의 이유를 묻습니다. 부정평가라 한다라고 응답했던 분들 중에서 26%가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 처음에는 청와대 이전 문제로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인사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고집으로밖에 읽힐 수가 없는데 이제 검찰 인사, 주변 인사.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입문할 때 또 당선된다라면 예상되는 리스크, 퍼시브드 리스크, 예고된 악재였어요. 왜냐하면 정치 입문 경력 자체가 짧잖아요. 지금 인사들이 보면 다 흔히 말해 일로 만난 사이들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편한 사이. 누굽니까? 한 라인으로는 검찰, 예.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도와줬던 사적 인연. 네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다 우려를 했어요. 근데 현실로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검찰 인사 바톤을 넘기니까 이제 주변 인사로 되는데 권성동 직대가 지난 주말 굉장히 세게 좀 적극 진화에 나섰어요. 예. 대통령을 차단하고 내가 했다. 근데 그 말에 또 이제 이를테면은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 예. 그 청년들의 어떤 현실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나와서 아마 이 불씨는 이번 주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뭐 나중에 지지율 이야기하겠지만 역시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좀 무겁게 발목 잡을 요인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배종찬 소장께서 풍부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파장은 어쨌든 이 발언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제 조금 그 여당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끼리 뭐 지적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아들인다, 장제원 의원의 지적 받아들인다, 뭐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내부에서 어쨌든 심각한 인식을 누군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심각하죠. 이게 이준석 다음은 권성동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는 권성동 다음은 누군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을 걱정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해 충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구에 있는 선관위원회 아들을 대통령실에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을 왜 가?
에듀윌을 왜 들어? 예. 성동이 형님 만나면 되지. 재원이 형님 만나면 되지. 네. 이런 식이 돼버린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가장 공정했던 게 뭐냐? 최민희 기자, 우리 조선시대 때의 과거 시험에 응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0명 뽑는 그 과거 시험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 말고는 예. 등용될 일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제일 공정한 게 과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제일 공정한 게 공무원 시험이고 입시잖아요. 예. 입시도 망가졌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망가지기 일부 직전이 됐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불공정이고 뭘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지율이 안 좋은데 지지율 더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지난주에 일식집에서 지하 1층이에요. 네. 아는 집이에요. 네. 맛있긴 해요. 배 소장님이 아시는 맛있는 집이에요. 이게 예, 맛있는 배철호 의원님도 아는데 그렇죠. 거기서 밥을 좀 사주시지. 우리 존경하는 배. 하여튼간에 이 식당에서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풀어보면 예. 이 대화를 풀어보면 두 사람은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내부의 이 권력 다툼, 예. 이해 다툼. 근데 대통령 지금 임기 2달 갓 지났는데 이런 짓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예. 지금 우리 리얼미터 조사는 32%요. 32%인데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발표되는 조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되면 왜? 2030이나 학부모들이나 노량진에서 지금 애들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는 국민들 이게 뭐야? 스픽스에서만 바른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지지율에 치명타다. 네. 핵폭탄이다. 네. 라는 생각이 오늘 뭐 수습 국면에 들어가려고 서로 이제 지적하고 또 수용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그 수습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몇 개 더 소비하고 바로 이제 오늘의 여론 가도록 할 텐데 국정조사 하자고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뭐 대구신문 보도인가요? 대구신문 보도 보면 권성동 불공정 채용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일부 언론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나온 발언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양쪽 다 받겠다 이제 이러는 건데 실제 뭐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판 중에 하나는 조국 딸을 수사했었던 윤석열의 공정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은 아마 일반 대중들한테 좀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일보의 보도, 강릉 선관위원, 이 선관위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채용 논란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공사다. 이번엔 또 언론 탓, 야당 탓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일보의 보도 마지막으로 보죠. 사적 채용 비선 논란 어민 북송 동시에 국정조사하자. 이제 역공에 지금 나서고 있는 야당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여론 순서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자 10시에 발표가 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아까 잠깐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한국갤럽은 32였는데요. 지금 리얼미터는 33.4. 7월 첫째 주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요. 당연히 부정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63.3이네요. 아니 근데 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조사거든요. 7월 11일부터 저는 15일은 지난주. 15일 결과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15일 마지막 날. 금요일 결과요? 그러니까 그 30 초반이었습니다. 금요일도요. 그때도. 예. 예를 들면 의미는 반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어제 작업했었는데 일단 몇 가지 우리 스픽스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재미있는 그 유니크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 지지율은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출렁거리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죠. 예. 그 주식 용어에서는 지지선이라기도 하고 저항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정 없는 하락입니다.
출렁거림 혹은 버팀목 없이 그냥 슬라이딩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지난주에 했던 대폭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는 주간 단위 조사고 2,500명 조사입니다. 네. 주간 단위 2,500명에서 6, 7% 하락했다는 것은 네. 원데이, 투데이 조사, 1,000명 조사하고 비교하면 낙폭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큰 것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이제 대통령과 이제 여당은 그 수습 방지책을 내고 지지층도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결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정상적 당연한 패턴인데 예. 이번 주 조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결집마저도 없었다. 네. 이번 주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떨어지고 보수층에서도 떨어졌어요. 아, 심지어요. 결집이 없었다는 거죠. 결집이 없었기 때문에 더 슬라이딩 저기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현상이다. 예. 그렇게 좀 쉽게 보여지고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위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아 이거는 좀 불편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여기서 더 인식이 있나 밀리면은 큰일 나겠네. 여기서라도 뭐 좀 뭐 마뜩 참고 좀 뭐 일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여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 요 압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통평가가 당 지지율보다 밑에 떨어졌다. 예. 분리해서 보더라가 지난주에 큰 특징이 나면 이번에는 아, 결집 우리 모여서 지켜야지. 예, 이거 뭐 버텨서 우리 좀 흐름을 좀 막아야지. 예. 그런 것들도 없었다가 저는 이번 주 제일 큰 토픽 보고요. 예. 특히 보통 지지율이라는 게 몇 단계 그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상대 진영 야권도 붙죠 기대감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떨어지죠. 두 번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뭐냐면 상당히 긴 교착 국면입니다. 네. 그때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 등락을 반복하면서 쭉 이제 상단계가 이제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예.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은 자기 진영 내 예. 당 지지층 내에서도 빠지면서 이제 훅 하고 말라가는데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달여 사이에 네. 1, 2, 3단계를 동시에 뭐 짤 보듯이 예. 그 압축하듯이 쭉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네. 마지막 말씀 지금 지지율이 곧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한테 시청률 잡히는 거 아니냐. 그 말까지 나오는데 여튼 이상한 지지율 윤앤 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종찬 선생님. 저는 이게 부정평가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긍정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예. 보통은 부정평가가 저 정도로 높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30%대 긍정이라도 예. 부정은 한 50%대 초반이야. 네. 그 이야기는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네. 무응답층이. 네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지. 어떻게 예. 임기 2달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빨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건 지금 다시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자 붉은색이 부정입니다. 네. 6월 셋째 주에 45.4인데 거의 20% 가까이 불어났잖아요. 63.32. 저렇게 급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 뜸을 들여요. 부정평가는 임기 초반에는. 네. 근데 저렇게 빨리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인사 문제를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답은 지금 리얼미터도 지금 사진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 지난 주권 그랬습니다. 이거를 네. 아마 우리 배 위원님, 수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바꿨지 싶은데 아니 지지율이 저렇게 하염없이 날개 없이 출하는데 대통령이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더 비장한 사진이 들어갔어야죠. 지금 이 사진도 문제야. 더 비장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할까? 그 비장미가 담겨 있는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스펙스에서 사진은 안 줬구나.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부정평가에 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왜냐? 중간지대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게 더 두려운 수치냐 하면은 8월 28일에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당대표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또 한 번 윤명 대첩이야. 그럼 윤명 대첩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네. 네네. 2년 동안 윤명이야. 음. 그럼 대통령 국정 운영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지율을 안 높이면 안 돼요. 여소야대 국면에. 이건 교과서 중에 교과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모른다? 이건 절대적인 위기인 거죠. 국정 지지도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 동력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 민심의 척도이다 보니까 대- 매우 중요할 텐데.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평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뭐냐면은 그 국정평가가 높다는 거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 잘 돌아가고 있네, 열심히 하네, 뭔가 좀 되고 있구만, 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또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국정 동력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럼 국정 동력 개혁 과제를 예. 사실 지금쯤이면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은 속도 조절론, 피로감이에요. 네네. 아직도 불이 안 붙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국정 동력, 힘을 만드는 위치 에너지가 국정 평가예요. 지금 배 소장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열 없이 바로 부정 평가가 쭉 가더라. 또 지지층들이 변화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려, 걱정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슬슬 이제 짜증.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분노. 분노.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포기? 무념무상. 아, 무념무상. 포기와 비슷하네요. 지금 이제 네. 분노 단계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남은 포인트는 그런 뭐냐면 예. 이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예, 예. 또 어디서 찾느냐, 또 그 기간 얼마냐. 사실 이 문제지. 이제 뭐 호사가들은 이제 곧 이자 보겠네. 이자 언제 나타나는 거냐. 20%대가 언제 나오나? 앞자리 언제 바뀌? 지금 그런 데는 조롱. 사실 이게 정권 3년 차에서 4년 차 넘어갈 때, 4년 차, 5년 차 넘어갈 때나 봄직함 예, 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예. 지금 이제 개업발 한참 누리고 있어야 될 이 상황에서 예.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다.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 좀 가볍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도어 스태핑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지도 국정 지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인 저조차도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왜 우리 시간에 답을 다 줘?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스픽스 보면 대통령- 이렇게 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실 거의 지금 100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야. 지금 네, 여기 네. 벌써 국민소통수석 2명이 앉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100억 달러 받아야 되는 컨설팅을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뭐냐? 도어 스태핑도 5월 중순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임기 때부터 쭉 분석을 했어요. 제가 7월 15일까지. 예. 그러면은 5월 중순에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도어 스태핑이. 왜냐하면 이런 출근길 문답이 그동안 못 봤던 문답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거 우리 최민우 기자도 알 거예요. 우리 대구에서부터 이 민심 좋아. 대통령 아침에 TV 보면서 시청률이 높아요. 네. 도어 스태핑 자체가.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질문하세요. 이러면 그러면은 기자들이 막 질문해. 뭐 더 없어요? 오늘 점심 김치찌개 먹을 건데. 그럼 이걸로 하루에 기사가 도배가 돼. 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그게 아니야. 뭐 민감한 이슈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국 치안정감 리스트가 유출됐는데 이거 블랙리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건 국기문란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뭐냐? 배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짜증이 돼요. 음. 지금 이 자막 바꾸지 마세요. 이건 네. 부정이 33.4가 돼야 돼.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요. 그 월요일 아침이니까 월요일 7월 18일 더워. 또 이번 주에 또 뭐 날씨도 좀 변덕스럽잖아요.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있어요. 전 대통령인데 예. 워낙 인기가 많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듣는 대통령이에요. 음. 그랬더니 퇴임할 때 지지율이 85%야. 네네. 근데 이걸 가만히 놔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뒤를 이루는데 탄핵당했어. 왜? 정적들이 있잖아요. 예. 난민은. 그리고 이제 또 지우마 호세프가 물러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룰라 다시우바를 깜빵 보냈어. 그런데 워낙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었잖아요. 깜빵에서 풀려나서 지금 대선에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가 장난 아니야. 그 이야기는 뭐냐?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으면 깜빵을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이 또 남아있네. 너무 지지율이 많았으니까. 예. 경쟁이 많았으니까. 남아있네. 또 대통령 지금 될 법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여소야대 국면에서 얼마나 지금 벼르고 있겠어요. 그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대통령 한번 해봐라. 대통령 쉬울 줄 알지? 한번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 삐거덕, 경제 삐거덕, 뭐 부인 삐거덕, 다 삐거덕. 그러면 지지율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전대미문에 제가 해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경미야, 경미야. 경제와 미래요. 경제와 미래입니다. 예, 예. 이것만 외쳐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이것만 외칩시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경제야, 미래야, 경미만 찾아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요. 한마디 더 어떨까요? 네. 경미성을 인시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인경미, 인경미 인이면 인사. 인사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지율 반등은 저도 최근 지난주 들어서 이제 그 여당 쪽 관계자한테 뭐 전화를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케팅용으로 프로블럼 앤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야 지지율 반등이 있지. 이제 몇 가지 뭐 퍼포먼스 이벤트 뭐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 회복될, 뭐 기자들 모아서 김치찌개 먹는다고 회복될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냐, 경제, 미래, 인사. 네. 문제는 이제 경제나 인사가 단기간에 그 인식을 바꾸고 그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게 지지율 회복은 장기 플랜,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 문제를 느끼는 건데,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경미하셨는데 한마디 더 보탠다면 성신은 인시가 인시다. 좋겠다. 인경미. 인경미. 인절미 아니다. 인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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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경제. 인절미는 좀 뭐 빵 터지는 거 노리시는 거예요. 인절미는 나중에 우리 먹는 걸로 하고. 아니 여기 광화문 살롱 빵집인데 자꾸 떡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죠. 어떡해요? 뭐 인절미 자꾸 그러면 우리 스타일의 조회수 떡락돼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떡상으로 가야 되는데. 다 하셨죠? 자, 네. 중요한 건 뭐냐? 예, 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엎어진 데서 일어나라. 이걸 저는 프로블럼 앤 솔루션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실 줄 몰랐네. 네네. 네. 어.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인사인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정은경이나 김강립으로 네네.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가 발표해라. 왜? 김대기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세요.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은경이나 김강립. 네. 김강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었고 예, 예. 그리고 강원도 출신이고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이에요. 네. 하면 돼. 서울대법대도 아니야 이 사람은. 예, 예. 정은경도 서울대법대 아니야. 예. 서울대 의대야. 예. 여튼 이 사람들을 지명하는 순간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근데 전 정부에서 워낙에 익숙해진 분들이라서 그 지금 사실 어떤 일만 터지면 전 정부, 전 정권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전 정권 이야기는 입틀막을 하고 지금 정은경이나 김강립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일석이조야.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정권을 하니까 통합이 되죠. 예. 네. 지금 댓글창에 민주의님께서 배철호 위원님은 여기서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라고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다른 데는 책은 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당 지지도 잠깐 볼까요? 저희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봤는데 국정 지지도랑 부정 평가는 그렇고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이구. 리얼미터에서는 오차범위 한국갤럽보다 좀 오르겠네요. 예. 예, 뭐 자세한 그 내용을 우리 배종찬 소장이 부연하겠지만은 예,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습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인데, 네, 네. 다른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좀 상승이 있었죠. 예. 전화 면접 조사 기반의 조사에서는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바위 지지율. 네.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 예. 잠시 깔딱해서 손 넘은 제자리. 예, 예. 계속 28, 29, 30, 28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 갤럽에서는 33 나왔고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좀 나타나서 이번 주에는 그러네요.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저는 과연 이 수치를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수치이고 상황이냐. 예, 예. 부정평가 60 중후반을 치닫고 국민들은 열받아 있는데 예. 열받아 있는 것을 담아 앉지도 시쳇말로 주워 먹죠. 떨어지는 거 밑에서 입만 벌려도
쭉쭉 올라갈 지지율이 과연 저 정도 우리 나왔다라고 좋아할 상황이냐. 예. 일단 저는 우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니, 더불어민주당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 의원님은 자꾸 아까부터 음. 뭐 본인이 다 설명해 놓고 앞으로 더 자세한 건 배종찬 소장이 설명한다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본인이 다 먹고 난 주지도 않아. 알겠습니다. 몇 개 떨어뜨려야 돼요. 먼저 일선발로 주워 우리 먹지. 여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서 아니 자동 면접 조사는 리얼미터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지어는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갤럽 같은 전화 면접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위가 아니냐. 이거 조사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런데 이거는 조사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많아요. 근데 네네. 아침부터 설명드리면은 막 또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이 아까 분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프로블럼 솔루션 이거 안 돼.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냐? 국민의힘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니 3전 3승을 했잖아요. 선거에서. 네네. 지금 그리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올라도 뭐 할 텐데 지금 대통령과 동반 추락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내분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금 권성동 직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줘. 대통령도 당이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지지율을 올려서 당이 견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공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네. 어느 한쪽도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임기 초반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에 우리 배 의원님과의 전망과 좀 다른데 민주당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예. 선거도 패배하고.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겠지만 당의 일도 몰라요. 예. 당 떨어졌지만 당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모를 일이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뭐 수사도 있다,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선거 책임은 안 진다, 이른바 분수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분수책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건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아니 또는 예상과 전망한 대로 잘했다 또는 못했다. 근데 잘했다로 보자고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얼마나 또 큰 타격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이걸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 올라갈 거야. 예. 더군다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후배예요. 예. 우리가 남자들 사이, 뭐 여성분들은 다르다고 제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남자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것만으로도 말을 놔요. 그렇죠? 그리고 상민아, 너희 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고언을 해도 뭐 할 텐데 지지율은 시간 지나면 고공행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장기적으로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남아 있고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걸 분명히 누릴 시기가 올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잠잠하긴 한데 아직 이준석 대표가 입을 안 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여당 쪽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실제 자기 정치를 장외전을 만약에 벌이기 시작한다면 국민의힘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만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망은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주 저도 아침에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나마 낙폭이 적었던 것은 예. 이준석이 반발을 안 했기 때문에 조용했기 때문이다.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하는 예. 가만히 있을 이준석이 아니고 네. 어쨌든 활동을 한다라면 좀 또 수준과 여부에 따라서 어째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민주당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끝나고 지방선 끝나고 몇 달 동안 방향성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계속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분열되면서 더 떨어지고 잠시 반사 이익을 누리고 그때 구조적으로 틀을 잡으면서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 드디어 그 이제 그 첫 발을 띄는 것이 오늘부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어저께 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 이제 전대 기간 현재 한 달여 레이스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다면 이러저런 악재들, 지적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와 방향 여러 가지 민주당을 둘러싼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좀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잠기기도 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쏟아질 텐데 네네. 그렇다면 이 악재는 악재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예. 방향은 방향대로 지지층과 국민들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제 방향 좀 미세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잡아가는 방향성을 잡는 시기가 2주부터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방향성은 약간 현재 행보와 상승 두 가지 쪽으로 크게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예.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은 그 대종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번 주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이러저런 국민들의 관심, 당내에서의 어떤 우려들이 이제 분출할 텐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고 또 이재명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예, 예. 그만큼 이제 반향도 달라질 시기다. 예. 특히 주목되는 한 주다. 그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대통령 시주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배 위원님처럼 영어를 잘 몰라서 분수책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열, 예. 수는 수사, 네. 또 책은 이제 책임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이 받는 위협이 당의 위협이에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의 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위험을 탈피할 수 있는 그냥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고 당의 구성원들이죠. 그러면 당이 이재명과 엇갈려 버리면 엇박자가 나면 그거는 뭐 정말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다. 예. 하나는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당이 이제 최고위일 거거든요. 당 최고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당 최고위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민주연구원이다. 왜? 민주연구원이 얼마만큼이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당의 비전. 당의 미래가 있어야 될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이 그냥 숫자만 많아서가 아니라 당이 정말 콘텐츠가 있어서 예. 미래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더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라서 호감을 가지게 된다. 이 민주연구원과 정당 최고위에 달렸다라고 예. 예. 봐야 됩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봤습니다. 최민호 기자 오래 기다렸는데 네. 떨어지는 국정 지지도에 관련해서 우리 인터넷 바닥 민심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그 두 전문가분께서 나온다 하셔가지고 예. 사실 주말에 예. 저기 충북 영동에 있는 예? 50대 후반 보수 지지층한테 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취재했습니까? 영동이면은 저기 포도로 유명한 포도나 뭐 가미로 유명한데. 예, 예, 근데 그 일단 보수층은 이런 여론조사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보수층 50대, 60대 분들한테는 전화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예. 뭐 진보 성향 가진 분들한테만 전화가 가고 그분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오바마란다. 오바마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지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바이든에. 하더라고요. 네, 바이든도.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대통령도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30% 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 인터넷 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네. 윤 대통령을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달다 보니까 20% 언제 떨어지는가 보자 다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여론으로 충분히 좀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다뤄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 국정 지지도 어떤 부정평가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정권 털어내기 내지는 전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국정 지지도의 반전을 꾀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어 왔죠. 근데 바로 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진정성이냐? 바로 이렇게 타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엔 귀순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지요. 정의용 안보실장, 최영범 홍보수석 공격 선봉에 나서서 저희 스픽스의 기사인데요. 국내법도 비정치적 흉악범은 추방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아니다. 정치 공세 대신에 성실히 조사를 임하고 조사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이고요. 정의용 전 실장은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제출을 했지만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서 진정성이 없다. 즉 북송 어민들과 관련된 의견을 달리 내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최영범 수석,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이분들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서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라면서 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에도 뭐 특검 얘기 나오고 국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좀 난망이라는 기사들은 오늘 신문에 많이 실려 있고요. 다음 보도를 볼까요?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귀순 의사 판단이나 조사 과정,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여부하는 것, 그리고 난민 간주 여부 및 국제법 적용에 대해서도 최영범 홍보수석과 정의용 전 실장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이제 이런 대목들이 실제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거나 반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철호 위원님? 저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제한적이다. 역대 이제 87년에 보면은 항상 그 국정 운영이 좀 그 떨어질 때, 네네네. 조정국을 봤을 때 항상 반전 카드로 이제 캐비넷에서 꺼냈었죠. 이래서 문제인데 이제 그런 이제 학습된 경험도 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저거 따질 때냐라는 오늘 그 다른 기관에서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 네네네. TBS 의뢰로 KSOI가 그 주말에 실시한 조사인데 예, 보자면은 그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주장에 대해서 또 공감하냐 안 하냐 봤을 때 공감한다는 의견이 41.2, 공감하지 않는다가 51.8.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국면 물론 뭐 정치적 국제법상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 혹은 뭐 그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지만 예. 너무 과도하게 예. 지금 뭐 이렇게 오랜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닥 썩 이제 적극적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예. 공감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예. 저는 그렇게 좀 저거보다 먹고 사니즘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더 큰 네. 핵심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지금 대통령 국정평가가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절대평가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 어디에도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때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누가 더 국정 운영을 잘했거나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문재인 정권 보기 2번 윤석열 정권 정부 이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요소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점수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수사는 수사일 뿐인 거예요. 또 하나 정의용 전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북송 어민이 기순 의사를 표명한 건 맞다. 맞는데 우리가 이 통치 판단으로 이 사람을 북에 보내야 되겠다 판단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기순 의사를 표명했어. 그다음에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런 거예요. 왜 이걸 야단법석 떨게 만들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치밀하게 예. 수사를 해서 그것이 이렇게 문제였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면 될 일이잖아요. 우리 조사하고 있어요 하고 외치면서 모든 경제나 사회 현안은 다 덮이도록 만들고 이렇게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이 잘한 거리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노련하게 하면 되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통일부에서 사진을 공개해서 신문들에게 크게 좀 실렸는데 지금 영남일보 보도 좀 볼까요?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이 있다면서 그 다음 겁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음성과 영상이 담겨 있다. 영상 공개 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건 이제 지금 현 통일부에서 이제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국민들께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민우 기자도 직접 취재를 했을 텐데 이 사태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두 정권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다. 너무 극명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예. 하는 반면에 현 정권의 뭐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를 보냈다. 뭐 원래는 뭐 한 달 정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하지도 않고 한 3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쟁점으로 다투다 보니까 예. 그런
다툼이 계속 이어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적었는데 납포 직후에 말을 하지 않아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글쎄 좀 의문점으로 남는다라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번, 귀순 의사 판단할 때 핵심 증거를 원치 않는데 북송된 전례가 없다. 2번, 도주하다가 잡혀서 귀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NLL을 넘어오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이다. 3번, 동료 살해한 범죄자라 추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죄자 23명은 귀순한 적이 있다라는 사례를 그걸 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여론 좀 오늘 충분히 다뤄봤고 이 내용까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오늘 스픽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일타쌍피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친문 채용 논란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정치에서 논란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은 달라질 수 있을진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논란에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권 대표의 몇 마디 해명이 어디를 쑤셔놨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급 가지고 뭘 그러냐. 인생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구급 지원자만 20만에 가깝습니다. 둘째,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수도권을 벗어나면 촌놈이라는 인식. 그것만 문제인 게 아니라 최저임금 받고 땀을 흘리면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오히려 그게 미안하다고 하니 그럼 최저임금을 여당 차원에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장제원이 안 넣었대서 내가 압력을 가했다. 인사 추천은 관행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각 인물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넷째, 이전 정부도 그랬다. 기승전 전 정부 전 정권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다섯 번째, 또다시 언론 탓. 거짓 프레임이다.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일타쌍피가 아니라 사실상 일타오피인데 오죽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이 아니라 권성동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면 이거 누가 좀 말려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픽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